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게임 산업 규모는 10년간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게임 산업은 심각한 성차별이 존재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직장 내 성차별, 페미니스트 사상 검증, 그리고 게임에서 직원을 향한 사이버 불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불링은 2021년 4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 41조 2항 개정으로 기존 콜센터 노동자 같은 고객 응대 근로자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3자의 폭언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보호하고 있을까요? 이에 청년유니온은 2023년 9월 한 달여간 게임 업계 내 사이버 불링을 포함해 직장 내 성차별, 사상 검증 등 노동권 침해 제보를 받았습니다. 총 게임업계 종사자 62명이 제보했습니다. 또한 게임업계 근로감독을 청원한 시민의 수는 13,088명입니다. 청원을 16일 어제까지 받아서 취재 요청서에 쓰인 12,745명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게임업계 성차별 사이버 불링을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임업계 근로감독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진행했던 실태 제보 내용 발표 및 근로감독 청원 대표자로서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국의 게임 이용률 74.1%에 달합니다. 그리고 게임업계 산업 규모 2012년에 9조에서 현재 20조를 넘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규모만큼 업체도 많아졌고 이 업계를 통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게임업계는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경제 가운데서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큰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청년들이 게임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꿈꾸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 굉장히 사이버 불링, 성차별이라고 하는 그 이면의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청년유니온 한 달간 실태 조사를 진행했고 62명이 그 경험을 밝혀주었으며 13,000여 명의 시민들이 근로감독 청원을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자는 90%가 20, 30대 청년입니다. 그리고 88%가 55명 여성입니다. 게임업계 내 이용자들에 의한 사이버 불링 문제의 심각도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평균 점수는 4.35점이었고 이것은 심각 수준을 상회하는 점수였습니다.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게임업계 이용자들에 의한 사이버 불링 문제에 대해 그저 온라인상의 악플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별로는 관리직, 원화가 등 고객 응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게임 이용자 등 제3자에 의한 온라인상 폭언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개인 SNS 계정에 대한 스토킹 및 커뮤니티 사이트 전시, 인격 모독적 메시지 전송, 해고 또는 채용에 대한 위협성 협박글 게시 및 요구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회사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커녕 오히려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들은 이 근로자에게도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이 최소한의 안전망으로부터 또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평등한가라고 하는 질문에도 그렇지 못한 어떤 경우가 굉장히 드러났고 제보자 중 27명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게임 산업은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이리도 후진적인 관행과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무책임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국을 넘어서 노동선진국으로 발돋움할 때입니다. 그를 위해서라도 노동청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사이버 불링,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업계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요청하는 13,000명의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안전망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는 프리랜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보호범위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콘텐츠 업계의 사상검증 심각성을 증언하러 이 자리에 섰는데요.
2016년 넥슨게임 클로저스의 사상검증 사건 이후 페미니즘에 관심을 표현한 성우, 가수, 일러스트레이터, 웹소설, 웹툰 작가 등 창작자들, 특히 여성 창작자들에 대해서 반페미니즘 악성 유저들의 사이버 불링이 이어졌고, 업체 또한 이 유저들의 악행에 비판 없이 수용하며 작업자를 배제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 결정이 내려지고 3년이 지난 지금도 여느 때처럼 게임업계는 창작자에 대한 사상 검증을 행하고 창작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나날입니다. 악성 유저가 창작자의 SNS를 스토킹하듯 조사하여 말도 안 되는 논란을 만들고 작업자와 그 작업물이 배제되는 사례는 이미 유명합니다만, 지회로 접수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사내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사상 검증도 횡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사 면접부터 재직 중까지 직원 개인의 SNS를 사찰하고 수시로 페미니스트인지 캐물으며 사내 공지로 페미니스트 직원은 보호할 수 없다고 당당히 떠벌립니다. 여자밥이라는 같은 값이 매겨도 여성에게는 적은 양의 음식을 주는 식당 문화에 대하여 불만을 표한 정도로도 페미하냐며 조롱하고, 밤길에 누군가 쫓아오면 무섭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에도 사상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며 해고하고, 페미니즘 관련하여 잠깐의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사내 분위기를 망친다며 함께 토론한 남직원은 그냥 두면서 여자 직원만을 해고합니다. 이러한 사상 검증의 피해자분들 중 한 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아서 옮겨봅니다. 이런 업계 분위기 속에서 회사를 다니며 온전히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자신을 다잡는 시간이 매우 필요했고, 게임계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며 버티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생계를 저당 잡힌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공감되어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시작된 사상 검증은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교육 콘텐츠 등 타 콘텐츠 업계까지 확대된 사실이 사례 조사를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가시화된 사건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수면 아래에 묻혀있는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느끼는 부당함과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검열당하는 이런 반인권적 분위기 속에서 이게 21세기 사회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업계 분위기 속에 여성으로서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움츠러들게 됩니다. 저 또한 현업 작가로서 이후 커리어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각오하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더욱 이 공포를 크게 합니다. 피해자들은 국내에서 더 이상 작업을 이어갈 수 없어 해외 작업만을 하거나 강제로 업계를 떠나게 됐습니다. 2016년 이후 7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한 상황에 정부는 무엇을 했나 묻고 싶습니다. 현실은 이렇듯 아무 변화가 없는데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사상검증 실태조사를 삭제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내놓으며 사실상 완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는 일부 악성 이용자의 반인권적 집단 행동 옹호를 중단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여성 혐오적 차별 관행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모든 창작자들이 개인적 신념과 사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창작자의 작업물은 그 작업물 자체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작업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SNS 활동이 악성 유저의 비위를 거스렀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공격받고 정성 들인 작업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용기를 낼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협회는 프로젝트 문 사상 검증 계약 종료 사태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소비자 단체입니다. 그 누구도 악성 게임 이용자들의 사상 검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소비자든 업계 종사자든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막기는커녕 동조하는 일부 기업들은 개발자와 작가를 해고하여 제 자식과도 다름없는 게임을 망가뜨리기까지 합니다. 게임 기업들은 이러한 악성 이용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게임업계 근로감독으로 악성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 소비자 역시 대부분이 노동자입니다.
그렇기에 악성 이용자들의 떼쓰기에 불과한 사상 검증 따위로 징계와 계약 해지, 해고 등이 일어나는 부당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게임계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협회의 활동이 게임 소비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사단법인 한국게임소비자협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로서 게임업계의 부조리를 감독하고 바람직한 게임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과 전국 여성노조 그리고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분들과 함께 게임 업계의 노동자들의 사이버불링 및 성희롱 또 성차별 등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이버불링이란 잘 알다시피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악성 댓글에서 말, 이미지, 영상을 이용해 특정 집단을 비호하는 혐오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유튜버, 스트리머 등 여러 청년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연예인의 소식은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단 연예인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발표된 실태조사 내용에서 드러나듯 댓글로 SNS 상에서 왕따나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더구나 사이버 불링은 주로 약자를 향합니다. 남성보다는 여성, 중장년보다는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사이버 불링과 같은 청년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사각지대는 그 범위가 넓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너무나 허술합니다. 21년 10월 14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은 사업주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 노동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각지대가 매우 넓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보다 불이익을 받는 청년 노동자가 더 많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21년 이후 게임업계에 대한 근로감독이 전체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4만 6천 건 중에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10시부터 시작되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여기에 계신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과 함께 게임업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그 실태를 밝히고 게임업계가 몰려있는 서울과 경기 지방노동청에 이 게임업계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지적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공간은 24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피해자를 다수의 가해자가 괴롭히고 통제합니다. 사이버상의 익명성은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한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새로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각지대에 청년 노동자가 방치되지 않고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의 국정감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법 개정과 특별 근로감독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 12,745명이 요구한다. 게임업계의 사이버불링, 성희롱 및 성차별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하라. 게임업계는 지난 10년간 급속한 규모로 성장해왔다. 2012년 9조 7,529억 원이었던 게임 산업 매출은 2021년 20조 9,913억 원으로 2배 넘게 성장했으며 4만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게임 제작 배급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산업의 눈부신 성장 뒤에서는 야만적인 노동권 침해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게임 노동자들이 악성 유저들의 포관과 협박, 모욕, 개인 SNS 신상 털기를 당해도 게임 회사들은 악성 유저들의 눈치를 보며 이러한 사이버 불링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노동자를 탓하며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2021년 10월 14일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은 사업주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포관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게임 회사는 악성 유저들의 사이버 불링으로부터 소속 노동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게임업계의 현실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책임을 방기했다. 게임업계의 노동자들이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고 게임 회사들이 이를 방치하고 심지어 불이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게임업계에 대한 근로감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산안법 제41조 제2항이 시행된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8월까지 산업안전근로감독 4만 6천여 건을 수행하면서 게임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2022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게임업계의 성희롱 및 성차별 문제도 심각하다. 게임업계 종사자들에게 게임업계의 성평등 수준은 5점 만점에 1.94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성희롱과 면접 승진 과정에서의 성차별적 발언들이 자행되고 육아휴직,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실질적 해고 문제도 제보되었다. 더 이상 게임업계의 이러한 노동권 침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게임 회사의 80%가 서울, 경기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경기 지역부터 게임업계의 산업안전보건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게임업계의 노동자들이 용기 내어 노동권 침해 피해에 대해 목소리 내었고 시민 12,745명이 이에 힘을 보태어 게임업계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게임업계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